법무임평안의 윤정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부터 이에 걸쳐서 중강간, 중강제추행죄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강제추행과 중강간, 중강제추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강간, 중강제추행은 강간, 강제추행에 준이 붙죠. 한마디로 중강간, 중강제추행은 강간, 강제추행에 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강간,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면 폭행해서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하거나 피해자 술잔에 수면제를 타서 잠을 재운 후에 간음할 때 이 강간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중강간, 중강제추행죄는 언제 성립하느냐?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때 성립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해서 심신상실인 상태에 있는 여성을 간음할 때 준강간죄가 성립하겠죠. 형법 299조는 중강간, 중강제추행죄에 관해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강간, 제297조 2 유사강간,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이 무엇일까요? 정신기능의 장애 등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지 곤란한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한 상태 또는 잠이 든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블랙아웃 그리고 패싱아웃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블랙아웃하고 패싱아웃은 어떻게 다를까요? 블랙아웃은 폭음으로 기억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쳐 사후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현상, 우리가 필름 끊긴다고 할 때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준강간 또는 중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건 당시에는 멀쩡하게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사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형상. 사건 당시에는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단지 사후에 기억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중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패싱아웃은 무엇이냐? 술에 만취해서 수면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면 중강간죄 또는 중강제추행죄가 성립하겠죠. 그래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한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음을 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피해자가 사건 당시에 패싱아웃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까요? CCTV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집, 편의점, 숙소로 향하는 거리 또는 숙소 입구,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되지 않았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정하게 들어갔음,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소를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CTV는 짧게는 10일밖에 보관이 되지 않으므로 신속한 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숙소 또는 술집에 요청하거나 증거보존 절차를 통해서 신속히 CCTV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숙소 또는 술집이 CCTV 제공을 하려 하지 않더라도 간곡히 CCTV를 백업해서 보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술집 숙소 직원, 마지막 술자리를 같이 했던 일행의 사실 확인서 또는 그 직원 또는 일행과의 사후 녹음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숙소에 들어올 때 또는 마지막 술자리를 가졌을 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지 않았음을 이로써 입증할 수 있겠죠. 피해자가 술, 편의점, 숙소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피해자가 숙소에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하였음과 패싱아웃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당시 주량에 미치지 못하는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시 술을 같이 마셨던 일행의 사실 확인서, 술집 계산서, 술집 메뉴판을 통해서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을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실된 피의자의 진술,
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성관계 당시의 체위, 피해자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는지 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이 거짓 진술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단적으로 절대로 거짓 진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원나잇 상황에서는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시는 것도 일방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주의하셔야 될 게 의사에 반하여서 녹음이 아니라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하므로 절대로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관계 전후 카카오톡을 보관하시고 전화대화를 녹음을 하시라는 겁니다. 절대로 카카오톡을 나가지 않아야 되고 성관계 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끊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상대방 휴대전화에 대해서 포렌식을 요청을 하시고요.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과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66조의 사를 통해서 재판 시 해바라기 센터 피해자 동의서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피해자 동의서를 보면 피해자가 해바라기 센터에 가기 전에 샤워를 하였는지 질 세척을 하였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 및 선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강제추행의 경우 사안이 중하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인정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종교적 믿음에 따른 중강제추행 사안을 보겠습니다. 대부분 2009도 2001 판결 사안입니다. 사안을 보겠습니다. 선교회의 총재로서 신도들로부터 메시아로 추앙받는 피고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교류 행사에 참석한 대학생 여신도인 피해자를 리조트 방으로 부른 후 자신이 의학박사 자격증도 있고 하느님을 통하여 검사를 해주니 건강검진을 해주겠다며 방에 딸린 욕실에서 옷을 벗게 한 다음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입니다. 판결 내용을 볼까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믿음과 경외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진료 유사 행위로 오신한 나머지 이를 성락 내지는 용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종교적 믿음이 무너지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으로 필요한 행위로서 이를 용인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곤혹과 당황, 경악 등 정신적 혼란을 겪어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그대로 용인하는 다른 신도들이 주위에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정신적 혼란이 더욱 가중된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중강제추행죄는 유죄라고 대법원은 판시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중강제추행 미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착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중강제추행의 실형의 착수는 언제냐?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추행의 수단이 되는 행동을 개시한 때 실형의 착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만취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기 시작한 때 중강간죄의 불미수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2018도 1600이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형법 제27조는 불능범이라는 자해 실형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사안을 볼까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처가 먼저 잠이 들고 피해자도 안방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지도 않았고 잠이 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준강강죄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죄가 성립하는가가 문제가 되겠죠. 판결 볼까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심신상실 또는 상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준관광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으므로 준강간죄의 불능미습죄가 성립한다 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준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처벌을 한다 라는 것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해 동영상에서는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등 무죄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